사이다 무비튼. 결혼하고 10년, 시어머니의 간병을 내가 도맡아야 했다. 성격이 고약한 분은 아니었지만 간병에 손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고 아이를 가질 엄두도 나지 않았다. 10년 동안 어디 여행 한번 못 가봤고 정작 내가 아플 땐 병원도 제대로 못 가보고 남들 다 하는 쇼핑도 친구들과 점심 한 끼도 먹으러 나가보지 못했다. 그때 남편은 항상 일이 바빴고 귀가 시간도 항상 늦었다. 하지만 늘 나에게 미안해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었다. 10년 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병간호에서 해방됐고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드디어 돌아가셨구나 그런 후련한 기분이었다. 시어머니는 나쁜 분은 아니었지만 내 인생의 10년이 송두리째 빼앗긴 기분이 들어서 나도 그땐 참 힘들었었다. 하지만 장례식 직후 남편으로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말을 들었다. 우리 이혼하자. 뭐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 장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야? 하는 생각뿐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만나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 뭐? 자기 어머니 병간호는 나한테 다 맡겨놓고 뭐 하나 제대로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그래놓고 지는 딴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거야? 계속해서 남편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지게 하는 말을 하나씩 털어놓았다. 잔업을 하느라 늦었던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여자와 데이트를 즐겼던 거고 내가 병간호로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 새 식구 살림도 버거워서 쩔쩔맬 때 시어머니 대소변을 치우며 혼자 구역질을 참아야 했을 때 정작 아들인 자신은 딴 여자와 즐기고 다녔던 것이다. 그래, 너는 딴 세상에서 혼자 즐거웠겠구나. 내가 병간호를 했으니까 따로 사람을 구할 필요도 없었고 당연히 돈도 안 들고 그렇게 절약한 돈으로 여자랑 호텔도 가고 출장이라고 속이고 같이 1박으로 놀러도 가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혼을 하면 병간호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나랑 이혼을 못하고 있었던 거였다. 하지만 이제 시어머니도 돌아가셨겠다. 더 이상 이혼 가치가 없어졌으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충격이었지만 남편과 여자 사이에는 5살이나 된 아이도 있다는 걸 알았다. 남편은 너랑은 아이가 없지만 그쪽하고는 아이가 있어 라는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다.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애도 못 낳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는데 도저히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서 과부하라서 나는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고 또 웃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못 볼 거라도 본 듯이 눈을 찡그리며 쳐다봤다. 지난 10년이란 시간은 대체 내게 무엇이었을까? 억울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려받고 싶었다. 나는 웃으면서 울고 있었다.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나는 친정으로 갔고 부모님의 얼굴을 본 순간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웃다가 울다가 하는 나를 보고 부모님은 몹시 당황하셨다. 너 왜 그러니? 남편이 그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대.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같이 살겠대. 그 여자하고 애도 있대. 내 말을 들은 부모님은 눈이 뒤집힌 사람들처럼 화를 냈다. 뭐가 어째? 지금까지 승미 네가 시어머니 모신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세상에 기가 막혀서 우리 딸을 몰라 보고 그놈이. 내가 그놈 그냥 안 둘 거다. 부모님이 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냥 넋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무언가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될 것만 같았다. 감정이란 게 느껴지질 않았다. 아니,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했다.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나와 이혼을 하고 불륜 상대와 새 살림을 꾸리려는 생각이었겠지만 부모님은 절대 그 사람이 그렇게 편하게 행복하게 지내도록 그냥 두고 보려 하지 않았다.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자백하면서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은 내가 지난 10년간 돌보미 한 번 쓰지 않고 힘들게 병간호를 했기 때문에 모을 수 있었던 돈이다. 그래서 나는 그저 얼마간의 위자료 정도로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이 집으로 남편을 호출했다. 넌 우리 딸의 인생을 뭘로 보는 거냐? 승민은 결혼해서 10년간 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면서 병간호를 해왔어. 거칠게 분노를 토해내는 아버지와는 대조적으로 그래서 저도 위자료를 주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적으로 담담히 말하는 남편. 아직 아무런 감정도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았던 나는 다만 내가 왜 이런 남자를 위해서 10년이란 세월을 고스란히 바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뿐이다.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던 건 아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인성 치매가 진행됐고 매일 옆에 있던 나도 몰라보게 되셨다. 마지막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셨다.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들었고 대소변을 치울 때면 이렇게 지저분한 것까지 만져야 하나 진저리 친 적도 많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니까 내가 돌봐야 마땅하다고 참고 노력해왔는데 남편은 그걸 돈으로 해결하고 이혼할 생각뿐이다. 결국 그날은 부모님이 남편에게 폭풍 분노를 표출하고 끝이 났지만 나도 점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인생을 되찾고 저 남자의 인생을 부숴버리고 싶어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나와 부모님은 남편과 남편의 불륜 상대를 응징하기 위해 움직였다. 우선 불륜 상대의 인적 사항을 조사해서 직장과 주소를 알아내는데 성공. 여자는 친정에서 자기 부모님,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이렇게 4명이서 함께 살고 있었다. 또 주변에는 얼마 있으면 결혼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했다. 나는 여자의 직장과 친정에 불륜에 관한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리고 여자가 결혼 얘기를 했다는 친구를 찾아내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친구라는 사람에게 남편이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내게 전담시키고 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낳고 몇 년씩 나를 속이며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는 얘기를 털어놓았다. 불륜 상대의 친구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해졌지만 한 사람에게 말해놓으면 삽시간에 퍼져나간다는 건 상식 중의 상식인지라 그 정도 반응이면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얼마 후 예상대로 불륜 상대의 주변에서 난리가 났다. 내 얘기를 직접 들은 불륜 상대의 친구를 통해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갔고 불륜을 이유로 직장에서도 해고됐다. 특히 여자의 친정 부모님은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여자는 부모님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었다. 직장에서 해고되고 집에서 쫓겨나 갈 곳도 없고 주변 친구들로부터는 불륜으로 만난 남자 부인이 시어머니 병간호를 혼자 하는 동안 둘은 계속 그러고 다녔다잖아. 사람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러니? 근데 얼마 전에 그 남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자기 부인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둘이서 결혼하려고 했대. 진짜 어이상실이다. 사람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친구들한테서도 외면당했다. 자신뿐 아니라 아이까지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유치원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당연히 남편을 향한 복수도 동시에 진행됐다. 부서는 다르지만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촌 오빠에게 이번 일을 얘기하자 오빠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했고 회사 사람들에게 남편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낱낱이 까발렸다. 내가 시어머니 병간호를 도맡아 하고 있던 사실은 남편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쾌재를 부르며 아내를 버리고 불륜 상대와 재혼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인간 말종이란 평판이 퍼져나갔다. 또 남편의 생각이 언제 바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남편 직장에도 이번 일에 관한 내용 증명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보냈다. 그러자 남편은 회사에서 설 자리를 잃었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도 견디기 힘들어졌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승진 운도 좋아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다. 하지만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자네 일이 회사 안팎에서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라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자기도 그렇고 불륜 상대 일도 다 알게 된 남편은 나를 찾아왔다. 너 대체 왜 이래? 왜 사람을 못 살게 굴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며 광분했지만 뭐라는 거야? 이건 모두 네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네가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혼자 병간호하게 만들어 놓고 그 시간에 남편이란 인간은 바람 피우고 애까지 낳아서 키우고 있었어. 이렇게 기가 막힌데 하소연도 못하니? 그리고 나 여기저기에 떠들고 다닌 적 없어. 나한테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고 말고는 그 사람 자유 아닌가? 궤변 늘어놓지 마. 나도 그 사람도 직장이고 집이고 다 잃어버렸어. 모든 게 엉망이라고. 자그마치 불륜을 저지르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각오도 없었단 말이야? 설마 나랑 헤어지고 새 출발하면 사람들이 막 축복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거야? 그렇게 마지막에 시원하게 비웃어주고 끝냈다. 남편을 구겨쥐고 절망한 얼굴을 본 순간 처음 비참하리만큼 참담했던 내 마음이 조금 후련해진 것도 같았다. 내가 10년 동안 병간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과 남편은 같은 시간에 바람을 피운 점, 불륜 상대와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여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렇게 이혼한 후 전 남편은 수입도 좋고 지기도 남부럽지 않던 직장에서 쫓겨난 후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제 전 남편에게 남은 것은 내게 지불해야 하는 거액의 위자료뿐이다.
불륜 상대는 이번 일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살 수 없게 되자 아이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났다고 한다. 물론 불륜 상대에게도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에 소정의 돈 한 푼 없는 남녀의 재혼의 꿈도 사라졌다. 전 남편에게 복수를 했다고 해서 이미 잃어버린 10년이란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마음이 후련해진 것도 사실이다. 이제 다 잊고 앞만 보면서 앞으로의 시간은 나만을 위해 살고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